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먼저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진주학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주시의회 연구단체죠. 진주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박미경 의원님도 출연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 영상을 통해 보고 오시겠습니다. 교방은 과거 고려와 조선시대 기녀들을 중심으로 노래와 춤을 관장하던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방문화는 이 교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술을 뜻하는데요. 최근 수년 사이 진주에서 이 교방문화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교방문화를 진주 고유의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자는 건데요. 오늘 톡까놓고 톡에서는 교방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교방과 교방문화란 무엇인지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방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궁중음악기관의 하나로 노래, 춤, 악기, 시, 서, 화 등을 교육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방은 1000년 이상 지속된 예기 교육 기관인데요. 오늘날 국립국악원의 전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교방은 궁중의 진연과 지방 관아의 공식적인 의식 행사에 필요한 가무를 올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방 문화는 교방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그 가치와 역사성이 보존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방에 소속된 얘기들이 춤, 노래, 악기 연주, 시, 서, 화 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의 총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방이라는 공간에서 얘기들에 의해 전승되었던 악가무와 시서화 등의 교방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 공연 문화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방의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 교육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면서 기녀들이 학습 과정에 나타난 교방의 가무학과 생활문화 전체를 개성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교방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일단 교방과 교방문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교방과 교방문화라는 것이 탄생하고 발전했던 시기는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고려시대 때의 기록에 처음으로 이제 교방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려사 악지에 보면은 이미 고려시대 때에 포구락이라든지 답사행, 가무 등을 연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또 보이고 있고 중국 송나라의 악공들이 우리 고려에 와서 음악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공연을 할 때는 궁중의 연회나 그다음에 연등회, 팔관회 같은 그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에서 주로 연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세종대왕 때에 관습도감을 설치했는데요. 나중에 뒤에 이제 장화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관습도감에 이제 교방 악공을 두고 교방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종대 이후에 되면은 중앙에만 있던 그 교방을 지방에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진주 교방문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주도 명종대 이후에 아마도 교방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진양지의 기록에 교방청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대청 서쪽에 낭청이 있고 낭청 앞에 교방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중대청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목 관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목 관아 안에 있는 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전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같은데 그 앞에 이제 교방이 설치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1590년에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의기 농계도 아마 진주 교방의 관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주 교방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농계가 적장을 안고 순국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진주 교방의 관기들이 이 농계의 제사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의안별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게 또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정현석 진주 목사가 관기들이 이 강변에서 농계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것을 보고 상당한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좀 더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지내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안별제 가무를 만들어서 공식적인 의례 절차를 만들어서 관기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연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김해 부사로 갔는데 1872년에 진주 교방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들 또 전국적인 교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책자로 엮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방가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교방가요라고 하는 책에 교방에서 연행되는 각종 음악과 노래와 춤들 그리고 의안별제 가무까지를 소상하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1908년에 이 관기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폐지가 됨으로써 이후에 이제 진주교방도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기생조합이 설치되었다가 다시 구원번호로 이렇게 대체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교방문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교방이 해체되기 이전까지의 교방에서 연행되었던 악가무 등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기생조합이나 군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교방에서 연행했던 악가무를 계승한 것 그것을 교방 문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진주 교방 문화가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 네, 진주가 가진 교방 문화의 특징 중에 크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기농계, 매국노를 꾸짖은 산홍, 일제 강점기 기생 독립운동 등의 진주의 정신 문화의 맥을 같이 이어온 점입니다. 네. 농계의 의기와 산홍의 절이와 일제 강점기의 독립 의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계를 추모하는 의안별제의 151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주 교방 문화의 가치는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성입니다. 진주 교방 문화의 진수인 의안별제와 진주의 전통 가무의 개성과 전성을 통해서 그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진주 금무와 한량무, 진주 포구랑무, 진주 교방 국거리 춤과 진관용류, 가야금 산조 등이 국가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진주 교방만의 문화적 산물이 그 전성 가치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면서 오늘날에는 개천예술제와 농계제로 그 예술성을 이어가며 우리 진주는 예향의 도시로서 명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사실 교방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생과 그 문화의 경우에는 과거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극복해야 한 것은 이것이 기생 문화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교방 문화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노력과 결과물들을 평가해 주셔야 하는데 아쉽게도 기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이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얘기들의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명은 점점 사라지고 천민의 신분이 일제에 의해 강조되고 이것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방의 얘기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예인, 즉 예술가입니다. 전통 가무학의 핵심을 전승하였고 그 명맥을 겨우 지켜온 계층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인식 변화와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공감하고 있고 또 재조명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교방 문화가 가진 문화 예술적 가치에 주목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인식이 변화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이 교방 문화가 현대에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최근에 불어닥치고 있는 한류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교방 문화도 아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한국적인 콘텐츠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부터도 우리 진주에서는 해방 후에 퇴기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기장렬회라든지 또 이를 개성한 진주민속 예술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방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교방 문화를 좀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악가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복식이라든지 음식에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해서 또 진주 지역사회에서도 진주향단과 같은 이런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확산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11월 15일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이제 교방문화 연구성과 집성과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주 교방문화 포럼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방 문화의 종류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가무와 시서화 등 우리가 흔히 예술로 지칭하는 분야에서 이 교방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교방 문화는 악가무뿐만 아니라 시서화에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시서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교방 문화로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이제 요 기생들이 이 시서화를 익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대부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익혔던 교양의 함량력으로 익혔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발굴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악가무를 중심으로 해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현석 진주 목사의 그 교방가요 책에 상세하게 잘 수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방가요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노래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안에 의안별제 가무도 함께 수록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통 음악과 가무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진주 건물을 비롯해서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가곡이나 가사, 처용무 이런 것들도 다 교방 문화의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경상남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잘 아시는 진주 한량무라든지 포구랑무 또 진주 교방 국거리 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교방 문화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교방가요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복원이 되지 않은 악가무도 상당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것을 더 전승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단 공연과 서화뿐만 아니라 음식과 복식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교방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활약한 무대가 연향, 연회였다는 점입니다. 교방 문화는 곧 의전과 관련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향, 연회에 빠질 수 없는 음식과 복식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주는 지리산의 산지 음식과 해산물이 풍부한 남해안과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풍부한 식재료를 구하기 쉬운 지리적 조건으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교방의 연향에 필요한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진주 교방의 음식을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진주 비빔밥, 네, 냉면, 조선 잡채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그 진주 비빔밥, 꽃밥 또는 화반이라고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진주 교방의 전통 음식이죠. 쇠고기 육회를 올리고 그 위에 또 고명으로 잣을 올리는 그 방식의 진주 비빔밥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특히나
영양까지도 풍부합니다. 우리 진주 시민분들은 대부분 이 음식을 진주의 대표 음식인 것은 잘 알지만 이것이 진주 교방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네요. 진주 시민과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90%의 참여자가 교방 음식의 개발에 필요성에 공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진주 교방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전통적인 먹거리뿐만 아니라 밀키트 방식의 새로운 음식 산업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식도 중요합니다. 진주 건물을 비롯하여 포구랑무, 한량무 등 다양한 교방 예술의 경우 무용과 같은 무형의 움직임을 받쳐주는 복식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 한복의 멋에 더하여 진주만의 독특한 교방 문화와 결합하여 궁중 연향 또는 지방 귀족 연향 등의 스토리텔링을 더하거나 진주만의 실크 산업과의 연결을 통하여서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으로 품위 있고 멋스러운 복식 콘텐츠로서의 성장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이 진주 교방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본격화됐는지 그리고 그 주체들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에 들어서 진주 교방 문화 연구를 개성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연구했던 분들은 아마도 그 의기창렬회가 최초일 것 같고 또 이것을 이어받아서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교방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신 분은 운창 성계옥 선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성계옥 선생은 1969년에 진주 교방 출신의 그 최순희 씨로부터 의안별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1992년에 이제 이를 복원을 해서 또 의안별제제를 간행해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1980년대에 이미 시립국악학교를 개설해서 교방문화 전승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사회단체로서 경남역사문화연구소 진주향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주향당은 농계가락진화를 선포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해왔으며 또 2019년에는 진주교방문화 포럼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방문화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진주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교방문화에 관련된 시민광장을 열면서 진주시민들의 교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교방문화 연구회에서도 전문가 초청 강연을 벌인다든지 또 견학 프로그램, 심포지엄 등을 실시를 해와서 교방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 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진주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의안별제 기초학술연구 용역, 그다음에 지금까지 또 매년 21년도부터 진주 교방문화 포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에 있는 진주학연구센터에서도 교방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의원님께서 교방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해 의회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진주 교방문화 한국문화특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자고 말씀도 하셨고 또 현재 의회 연구단체에서도 활동 중이신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네, 우선 농계제를 비롯하여 이제 교방 문화를 접할 기회는 종종 있었습니다. 진주가 자랑하는 종합 예술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관광 컨텐츠로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연구 활동을 통해 진주만의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마련의 역할을 모색해야겠다 생각해서 연구단체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네.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관하였고요. 교방문화 발전을 위한 두 번의 특강으로 연구의 완성도도 높였고요. 현장 또 체험으로 우리 진주시가 전국 교방문화의 본산이자 전통문화예술의 본고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주성 내 중령에서 이제 강연회를 통해 진주 교방문화의 현황과 실태를 재조명하고 분석,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진주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의원 분들과 서울시 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가졌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의 영역에서 필요한 제도의 정비 또는 기생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관해서 국회에서 배웠던 두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제 지원과 협력의 뜻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구회의 활동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화 콘텐츠로서 진주 교방 문화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주 교방 문화는 인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문화임에는 분명합니다. 학계에서도 교방에서 전승된 교방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로서의 자격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진주의 여러 상황과 함께 교방 음식은 진주만의 먹거리 산업으로 교방 복식은 진주 고유의 실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진주만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컨텐츠로 개발해서 관광 산업에 공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시대를 대비한 특화 관광도시 진주만의 새로운 테마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이 진주 교방 문화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교방 문화와 기방 문화 그리고 또 건법 문화를 구분해야 하고 또 교방 문화와 기생 문화도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민속도 중에서 신윤복의 유곽쟁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 기생의 차림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건달패들이 주변에 얼렁거리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조선 후기 신윤복의 풍속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은 교방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기방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치 거기에 있는 기생이 교방의 기생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교방의 기생이 아니라 기방의 기생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방의 기생 문화가 일제시대 때에는 권번이라고 하는 일본식의 어떤 그 접대 문화와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상당히 오해를 많이 지금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성 발전시켜야 될 것은 기방 기생 문화가 아니라 교방의 예술 문화 이지 기방이나 권번의 유흥 문화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인물도 교방에서 악가모를 공연하는 정제 기생이지 기방이나 권번에서 유흥을 제공하는 접대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제 명심을 하고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오해가 없어야만이 교방 문화를 좀 더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교방 문화를 새로운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진주 교방청 자리에 대한 그 역사적 고정을 거쳐서 진주 교방청을 먼저 복원을 하고 그 안에다가 예컨대 진주 교방문화원 또는 교방문화 전시관, 교방문화 체험관 등을 설치를 해서 교방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복원하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양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 의원님은 진주 교방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인식의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요. 교방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립 시까지 계속 다른 과업들과 병행해서
지속 추진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전제로 해서 교방 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발전에 필요한 우선 과제는 진주시 교방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진주시만의 종합예술로서의 교방문화가 정착하고 꾸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유자와 전성자에 대한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컨텐츠를 개발해서 파생되는 연관 산업과도 연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주는 교방문화의 본산입니다. 진주에 와야만 교방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도록 뿌리를 튼튼히 하고 제반 지원을 고심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발점에서부터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또 음식과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교방문화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미래의 관광 자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진주시 의회에서 이런 교방문화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준다면은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주 교방문화를 진주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관광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우리 진주를 기업가 정신의 수도해서 K기업가 정신을 표방을 하면서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진주의 문화자산을 세계화시키는데 또는 또 관광화시키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의 진주 교방 문화를 나아가서 한국 교방 문화 또 세계적인 교방 문화의 로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육성해 나간다면은 우리 새로운 또 교방 문화가 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연구기관과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다 합심하여서 함께 잘 노력해 나가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진주가 간직한 또 다른 삶의 역사, 교방 문화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치를 오롯이 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방 문화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교방 문화가 진주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톡카노코톡, 저희는 다른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